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권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학습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간 부동산 가격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봅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셋 소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로드 및 탐색, 피처 엔지니어링 수행,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한 뒤 실제 가격 예측과 결과 해석까지 다룹니다. 총 7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완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데이터셋을 소개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아파트의 실거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면적, 층수, 건축 연도, 거래 금액 등 다양한 피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의 패턴을 학습하여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Pandas는 데이터 처리에, NumPy는 수치 연산에 사용됩니다. Scikit-learn의 Linear Regression은 선형 회귀 모델을, Train Test Flight은 데이터 분할에 사용됩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아파트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Area는 전용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Floor는 층수를, Ag는 건축 연수를, 프라이스는 거래 가격을 만원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딕셔너리를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표 형태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까요? 데이터셋은 마치 요리사의 재료 창고와 같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용 면적은 50부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부터 164제곱미터 대형 아파트까지 다양합니다. 층수는 3층 저층부터 5층 고층까지 있고 건축 연수는 2년 신축부터 20년 된 아파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4만 5천만 원부터 7, 8천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이제 데이터 탐색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탐색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야 하죠.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인데요.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고 데이터 타입을 파악하며 결측치를 찾아냅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Pandas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메서드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요. 데이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shape 속성으로 데이터의 행과 열 개수를 확인합니다. 5개의 행과 4개의 열이 있다는 것은 5건의 아파트 거래 데이터가 있고 각 거래마다 4가지 속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dtypes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파악하는데 모두 정수형이어야 수치 연산이 가능합니다. describe 메서드는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 기술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isNo와 assume을 조합하면 각 열의 결측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술 통계량을 해석해 봅시다. describe 메서드가 출력하는 정보는 매우 유용합니다. count는 date, mean은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면적의 평균이 8.8제곱미터, 가격의 평균은 6,600만 원이네요. STD는 표준 편차로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격의 표준 편차가 13,266만 원이면 편차가 꽤 큰 편입니다. mean과 makes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25cm, 75%는 4분위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배워보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파생 변수를 생성하거나 기존 변수를 변환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피처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피처는 복잡한 모델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피처 엔지니어링 코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평당 가격을 계산합니다. 1평은 약 3.제곱미터이므로 가격을 면적을 3.3으로 나눈 값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가성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건물 상태 점수를 만듭니다. 100점에서 건축 연수를 빼면 신축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캣 함수로 면적을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으로 분류합니다. 람다 함수를 사용해 5층에서 15층 사이의 선호층수의 1을, 그 외에는 0을 부여합니다. 파생 변수의 의미를 이해해 봅시다. 평당 가격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면 가성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59제곱미터 아파트가 평당 약 2,518만 원, 평당 약 2,437만 원이면 84제곱미터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건물 점수는 건축 연수를 역으로 변환한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좋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만들어 모델 학습을 쉽게 합니다. 면적 구간은 부동산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한 카테고리 변수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데요.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로 함께 증가하고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계로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합니다. 0에 가까우면 두 변수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겟 변수인 가격과 각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상관관계 분석 코드입니다. 먼저 select typeis로 숫자형 컬럼만 선택합니다. 범주형 변수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메서드로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가격 컬럼의 상관계수를 추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가격과 관련이 높은 피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aborn의 heatmap 함수로 상관관계를 색상으로 시각화합니다. cool-warm 컬러 맵을 사용하면 빨간색은 양의 상관관계를, 파란색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상관계수를 해석해 봅시다. 면적의 상관계수가 0.87이면 아주 높은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이 높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거죠.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 0.4에서 0.7 사이면 중간 상관계, 0.2에서 0.4 사이면 약한 상관관계, 0.2 미만이면 거의 무관하다고 해석합니다. 건물 점수는 0.65 정도로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건축 연수는 -0.665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드디어 선형 회귀 모델을 배울 차례입니다. 선형 회귀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는 것이죠. 최소 제곱법으로 최적의 직선을 찾아 예측을 수행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일반화 성능을 평가합니다.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몇 줄의 코드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요. 선형 회귀 모델 학습 코드입니다. 먼저 피처와 타겟을 분리합니다. 대문자 X는 입력 피처들인 면적, 층수, 건축 연수를, 소문자 I는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인 가격을 담습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로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는데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설정하면 80대 20 비율로 분할됩니다. random state는 난수 시드 값으로 같은 값을 설정하면 항상 동일하게 분할되어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linear regression 객체를 만들고 FIT 메서드로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계수와 절편을 출력하면 각 변수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본 문제로만 시험을 보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로 시험을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80대 20이나 70대 30 비율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암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봅시다. 여러 평가 지표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 제곱 점수는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데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인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MAE는 평균 절대 오차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평균 낸 것입니다. RMSE는 평균 제곱근 오차로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주는 지표입니다. 모델 성능 평가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학습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predict 메서드에 테스트 피처를 넣으면 예측 값이 반환됩니다. 그 다음 실제 값인 이 테스트와 예측 값인 이 프레드를 비교하여 성능 지표를 계산합니다. R2 score 함수로 R 제곱 점수를 mean absolute error로 평균 절대 오차를 mean squared error의 제곱근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합니다. 각 지표를 출력하면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지표를 해석해 봅시다. R 제곱 점수가 0.9이면 모델이 데이터의 92%를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좋은 점수죠. MAE가 1,50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오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으로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RMSE는 MAE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제곱을 하면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크면 큰 오차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R제곱이 0.8 이상이면 우수한 모델로 평가합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예를 해봅시다. 학습된 모델로 처음 보는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입력 피처를 동일한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컬럼 이름과 순서가 학습할 때와 일치해야 합니다. predict 메서드를 호출하면 즉시 예측 결과가 반환됩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마친 학생이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학습을 마친 모델이 처음 보는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가격 예측 코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새로운 아파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면적 75제곱미터, 10층, 건축 8년 된 아파트입니다. predict 메서드에 이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 가격이 반환됩니다. 반환값은 배열 형태이므로 첫 번째 원소를 가져와 출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으면 더 읽기 쉽게 표시됩니다. 피처별 기여도를 분석하려면 각 피처 값에 해당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zip 함수로 피처 이름과 기여도를 짝지어 출력하면 어떤 피처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피처별 기여도를 분석해 봅시다. 각 피처에 해당 개수를 곱하면 그 피처가 가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 75제곱미터는 플러스 8,755만 원에 기여하고 10층은 플러스 500만 원에 기여합니다. 반면 건축 8년은 마이너스 2,400만 원에 절편을 더하면 최종 예측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해석 가능성이 선형 회귀의 큰 장점입니다. 고객에게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가 만든 모델은 시작점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피처, 더 정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예측 서비스는 수십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하고 지하철역 거리, 학군, 주변 편의시설 개수 등 수백 개의 피처를 사용합니다. 또한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올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경험했습니다. 데이터 준비부터 탐색,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평가, 예측까지 모든 단계를 거쳤습니다. 머신러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실제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